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신성 델타테크는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여서 시세를 강하게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고가 대비해서 50%가 빠졌어요. 근데 주가는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거래가 증가를 합니다. 그쵸? 여기서도 강하게 거래를 증가시키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성 델타테크가 좀 위험하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금요일 날, 그쵸? 금요일 날 CCS 있죠? CCS가 시간의 하한가를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좀 신성 델타테크 측으로 조금 물량이 조금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주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다? 신고가예요. 신고가. 근데 지금은 신고가에서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쵸? 다음 주가 되면 역배열로 전환됩니다. 전환이 되면 다시 정배열로 바꾸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에 우리는 마지막 매도 구간으로 잡고 나올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 있는지 그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절대로 초전도체하고 엮어서 같이 보면 안 됩니다. 물론 뭐 기사에서는 요런 내용이 나와요. 요런 내용. 자, 보세요. 어저께 나온 내용입니다. 그쵸? 신성 델타테크 위로 방향 잡으려면 강한 모멘텀이 나와야 한동준 기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 아주 나쁜 놈입니다. 아주 나쁜 놈이에요. 보세요. 신성 델타테크가 3일 오전 9시 8분 현재 36,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 거래일보다 4.7% 내렸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는 2일 장에서 750원 상승한 37,900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고가에서 39,950원이다. 저가는 37,250원이었다. 거래량은 162만 7,849. 신성 델타테크는 이 거래일 하락 후 점프한 것이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무조건 추세를 만들어야 돼요. 자, 제가 그 추세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가 정배열로의 전환.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만들고 요런 시세가 나옵니다. 전 정확하게 여기 구간에 25,000원 정도의 매수를 해서 그쵸? 요 정도에 매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매도한 건 정확하게 요 날입니다. 요 날. 하락하는 날. 그러면 저는 올라갈 걸 몰랐다는 게 되겠죠? 그쵸?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쵸? 자, 제가 매도한 가격 대비해서 상승폭은 대략 자, 요 정도니까 그쵸? 5만 원 한 중반에서 후반 정도까지 한번 더 나오고 그쵸? 요 정도니까 고가 대비해서 20%를 저는 수익을 더 못 내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주식 투자에서 해야 되는 매매예요. 그리고 전 저가에 잡은 게 아닙니다. 여기 잡은 게 아니에요. 여기 잡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제가 최소한의 확인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무엇으로? 신고가로. 그쵸? 그러면 요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시켜 볼게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주 되면 제가 20과 60의 이동평균선이 배열이 전환된다 그랬습니다. 전환되면서 역배열로 전환을 할 텐데 역배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60일 이평의 저항을 받게 돼요. 이 저항을 받게 되면 고가 저항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된다?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구간이 이제 대략 한 다음 주 한 화요일, 수요일 정도면 나올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동평균선에 대한 가격 계산을 평균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계산해 볼 필요는 없는데 이 고가, 그쵸? 20일 기준을 생각해 보면 69,000원대의 고가가 빠지는 상황이 언제인지를 계산해 보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 돼요. 그래서 딱 그 정도 이후에 우리는 매매할 수 있는 이 구간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만 확인시켜 드리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10월 10일 날 제가 신성 델타테크가 강하게 올라가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쵸? 요때입니다. 요때인데 요때 제가 신성 델타테크 고가는 64,000원이다. 이미 고가 나왔고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전도체에서 누가 봤어요? 저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저는 내가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가격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판단은 그쵸? 차트에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는 건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제가 딱 두 가지만 제시합니다. 정배열로 전환시킨 이후에 신고가 만든다. 신고가 이후에 요런 시세 나온다. 끝. 그리고 신고가를 만든 다음에는 뭘 만든다? 매물 소화 과정이 있다. 그러면 매물 소화 과정에서 반등 확인하고 매수한다. 그쵸? 그리고 나서 얼마가 올라갈지 난 모른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10%에서 많으면 30% 정도까지는 시세가 나오는 구간이 있다. 그리고 나서 매도를 하는 가격대를 잡으면 되는데 매도를 하기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내가 매수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사서 내가 올라가길 바라면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상황 만들지 말라는 거고, 차라리 올라가는 거 다 보내세요. 여기를 다 보내요. 아니, 그쵸? 당일 상승률 최고 많이 오른 것들 검색해보면 매일 추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신고가가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추적해서 조정을 기다리고 반등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분봉에 대한 디테일로 인해서 이런 내용, 그쵸? 고가를 먼저 잡을 수 있다고요. 먼저 잡을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결과를 제가 단타를 매매한 내용을 보면요. 자, 11월 3일 금요일이죠. 장 시작 전에 나가죠. DIT 8시 53분. DIT 얼마나 올랐냐면요. 12% 올랐습니다. 자, 정확히 신고가. 그쵸? 매물 소화 받고 상승. 그쵸? 이거 10월 10일 날에도 DIT를 제가 공략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확인시켜 드릴게요. 너무 머네요. 쭉 올려서 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런 부분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거는 믿고 보라는 겁니다. 10월 11일이네요. 그쵸? DIT. 그쵸? 8시 54분이죠? 이때 매매가 진행됐다. 요 날이에요, 요 날. 그쵸? 10월 11일. 요 날 시가에 몇 프로 올랐어요? 하루에 20%. 물론 이런 종목들이 매일매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3에서 5% 정도의 종목은 장 시작 전에 무조건 나오고, 제가 종목을 적으면 1개, 많으면 3개까지 나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맞춰서 매매를 계속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게, 신성 델타테크가 반등 나올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해요. 유지되는 시세 아니다. 지금 지정한 가격대까지 매수 대기하고 지금은 절대 보유 금지. 쭉 내려오면 또 나와요. 그렇죠? 지난 금요일 신성 델타테크 급락에 대한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다. 아직 조심해야 될 때다. 근데 지금도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거고요. 쭉 내려보면 뭐 관련된 내용 계속 나옵니다. 신성 델타테크. 자, 고저차가 너무 큰 종목 4만 원 이탈할 수도 있다. 그렇죠? 4만 원 이탈할 수도 있다. 이거 언제 얘기했어요? 10월 17일 날. 자, 제가 얘기 드리는 거 하나입니다. 지금 신성 델타테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 들어와서 멘탈부터 잡으세요. 멘탈부터. 고가 대비 50% 빠졌는데 나 괜찮아. 초전도체가 세상을 바꿀 거야. 지금 이러고 있으면요.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이러고 있을 때 아니에요. 그리고 뭐 CCS가 시간의 하한가 갔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가 뭐 이런 소리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격대를 잡고 살아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쵸? 이런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 상단에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면 제가 딱 내일까지만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쪽으로 문자 보내시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신성 델타테크에서 중요한 건 가격대를 어느 정도까지 잡는지입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상승폭이 좀 나왔어요. 2에서 한 3% 정도. 2에서 3% 정도 나왔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이거 딱 털어먹기 좋게 나왔거든요. 요 구간 지나면 이제 매수 구간이 나올 겁니다. 요 구간 지나면 월요일 날 상승 안 나와요. 월요일 날 상승 안 나오니까 일단 이거 시세 굉장히 빠르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세 굉장히 빠르니까 일단 무료 소통방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멘탈 잡고 어느 정도 가격대를 잡아가는지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가격 잡자. 가격. 그쵸? 가격 딱 잡아서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키세요. 제가 이야기한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가격대를 의미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2주 안에 가격으로 인해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전환점, 그 지점을 찾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에 물려 있는지, 그리고 내가 고가에 어느 정도에 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평균 가격대, 뭐 고가 기준에서 지금 저가 기준하면 대략 평균 가격대가 6만 원 전후 정도가 나올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수익을 보지는 못해도 손실을 최소화시켜서 나올 수 있어요. 최소화시켜서. 그러면 내가 진짜 최고가에 잡지 않는 다음에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거 시장 반등 나오는 거랑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요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받아가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멘탈이 안 잡힌다, 그리고 나 실시간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소통방으로 들어오면 되고, 자, 신성 델타테크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갑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지금 다음 주가 되면 역배열로 바뀝니다. 역배열로 바뀌면 61평 저항받아요. 61평 저항받으면 그 받고 있는 가격대에서 내가 수익으로 전환은 못 시켜도 손실을 내가 인정할 정도의 손실을 볼 정도는 전환을 시키고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에서 지금 뭐 금요일날 소폭 올랐다고 좋다 뭐 그럴 게 아니라
빠진 다음에 내가 물량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그 최소한의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 번의 기회 남았다는 겁니다. 이거 한 번 기회 꼭 잡아 가시고요. 모든 분들이 이 최소한의 손실, 만약에 내가 6만 원 이상에서 물렸다 그러면 수익은 어렵습니다. 수익은 어려워요. 하지만 인정할 정도의 손실을 보는 정도까지는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무엇보다 힘내시고 주말에 꼭 받아가서 공부 먼저 하고 멘탈이 안 잡힌다 그러면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 기회 남아 있어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